주가라는 건 기업이 좋다고 투자 무조건 오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죽을 때까지 본전을 못 찾을 만한 회사는 안 삽니다. 더 좋을 것 같은데 채권 투자가. 선물 투자라든가 달러 투자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저는 권해드려요. 내가 맞추겠다는 투자인데 못 맞춰요. 잘 안 맞습니다. 이제 중국 기업 중에 전기차 비아디 아까 잠깐 네. 말씀 주셨는데 이게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순매수하는 상위 종목에 1위에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랑 QQQ ETF 이런 걸 좀 제치고. 근데 최근에 뭐 워렌 버핏이 옛날부터 비아디를 투자하고 있다가 뭐 지분을 계속 축소해 나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지금이 고점인가 싶은 네. 걱정도 좀 드는데. 주가 많이 올랐어요. 네.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주가 많이 올랐고 잘하는 사람이 팔면 저는 뭐 주식을 잘 못하시는 분은 잘하는 분 따라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하는 게 낫지 않나. 네, 잘하시는 분 따라하는 게 답이죠. 네, 사실은. 사실 그렇죠. 주식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가장 빠른 방법. 잘하는 사람은 카피해라. 성공한 사람은 카피해라. 네. 그 카피가 근데 마음대로 잘 안 되실 거예요. 일단 카피를 하려면 워렌 버핏처럼 네. 몇 년 전에 사놨어야 되지 않을까요? 비아디를. 그러면 안 하면 되죠, 뭐. 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물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네. 네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17만 대 어마무시한 양이죠. 1년에 200만 대가 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1년에 1000만 대 올해 조금 넘게 만들 걸로 보여지는데 한 회사가 200만 대면 물량 기준은 압도적인 선두인 거죠. 네, 그거는 맞습니다만 항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가라는 건 기업이 좋다고 투자 무조건 오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는 삼성전자가 나빠서 물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조금 그 상황들이 나빠지긴 했습니다만 너무 삼성전자를 좋게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삼성전자의 이익이 고점에서 저점을 향해서 떨어지니까 주가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항상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 주가랑 기업의 건전성, 뭐 기업의 실적 이런 걸 다 함께 고려를 했을 때 꾸준히 사모으면 좋을 섹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항상 싼 주식을 사라. 싼 주식. 네, 싼 주식을 사라. 여기서 싸다는 건 뭐냐면 가격이 싼 게 아니에요. 뭐 500원, 1000원짜리가 아니라 100만 원짜리도 저렴한 주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익 규모가 현재 시가총액보다 크고 그 다음에 주주한테 그 이익을 일부 잘 돌려주고 배당을 해주고 또 배당률이 높으며 네.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기업에 참여를 하라는 입장이고요. 대표적인 업종은 지금 제가 보기엔 증권업이에요. 증권업. 예. 네. 증권업은 만약에 내가 회사를 통째로 사서 분할을 해서 분해해가지고 판다면 웬만한 증권회사들은 지금 값어치 한 3배 정도는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오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잖아요. 현금도 많고 건물도 있고 근데 주가의 시가총액은 얼마 안 되거든요. 뭐 걔네만 그런 게 아니고 철강회사, 건설회사 다 그래요. 떨어졌죠. 네. 지금 뭐 건설회사 중에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종목을 말씀드리면 DLANC 같은 회사는 1조 6천억, 1조 5천억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회사 아마 분해해서 팔아버리면 누가 중간에 이거 잘 팔아주기만 한다면 제값 쳐서 제값 쳐서 네. 팔아준다면 3배 정도는 리턴을 받지 않을까? 그만큼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런 주식들은 지금처럼 이런 장에서는 조금 약간 안전마진을 줄 것이고 또 하나 금리가 높아지면은 이자돈이 나는 거예요. 이자돈. 네. 그러니까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돈을 빌리니까. 기업들도 내야 되는 이자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내 돈으로 내가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미국의 헤지 펀드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자기 돈을 가지고 채권을 사요. 네.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채권을 사요. 그걸 또 담보로 또 돈을 빌려요. 그럼 몇 바퀴 돌리면 돈이 많이 늘어나 있겠죠? 그렇죠. 네. 그 돈 갖고 주식을 사요. 레버리지를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왜냐면 안전한 채권은 담보로 돈 빌리기가 괜찮잖아요. 쉬우니까. 그리고 네. 이 레버리지는 위험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레버리지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금리가 오르니까. 네. 채권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많이 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채권을 갚아야 돼요.
그럼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레버리지가 역으로 돌아요.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이자가 없을 때는 PER이 100배든 50배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자가 안 나가니까. 네. 더 빨리 성장하면 땡큐 이런데 지금 이자 돈이 나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돈 벌어주는 기업한테 투자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깁니다, 시장에. 그러니까 옛날에 고공행진하던 그런 성장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고 조금 촌스럽지만 꾸준하게 돈 잘 버는 회사들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막 예전처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하기는 어렵겠네요. 아니죠. 장기적인 부로 보면 지금은 그래서 사람들 눈높이가 낮아져 있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기 시계열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장기 시계열로 보면 굉장히 싸게 산 거기 때문에 이 주식들이 뭐 200원, 300원 안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올라갈 수 있는 건 너무 싸졌으니까. 네. 그냥 오히려 한 2, 3년 이상의 장기 시계열로 보면 되게 좋은 찬스가 온 거예요, 주식을 사기에. 지금 그럼 반대로 매도해야 될 업종도 있을까요? 저는 제 나이가 앞으로 얼마를 살까를 계산해서 제가 죽을 때까지 본전을 못 찾을 만한 회사는 안 삽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PER이 10배라는 건 이 회사 이익으로 10번을 모으면 그 회사 본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50배면 50년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저는 50배 이상 되는 거는 안 해요. 잘못하면 이 회사가 50년 내가 죽을 50년 안에 본전을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본전을 못 찾으니까 그런 계산 방법이 있군요. 저는 그렇게 계산해서 네. 그런 건 접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비싼 주식들은 피하시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이 업에서는 오래 버티면 이겨요. 네네. 근데 비싼 걸 잡으면 오래 못 버티죠. 예, 그래서 오래 버티면 반드시 이익이 되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한국은 조금 박스권에 갇혀있는 성향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IMF 때 주가지수 280까지 찍었던 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미국은 보시면 알겠지만 50년, 60년짜리 장기 차트를 보시면 꾸준히 올라가고 연평균 8%가 9%가 계속 올라와요. 네. 예. 그러니까 올라오는 시장이에요. 한국도 그보다 훨씬 현저히 낮죠. 우리는 한 연평균 3% 정도 올라오나요? 그 정도 올라오는데 어쨌든 올라오는 장입니다. 올라오니까. 예, 올라오게 되는데 비싼 거를 잡으면 올라와도 본전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싸게 잘 사야겠습니다. 네.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주식 괜찮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에 리츠라는 네. 종목도 높은 배당 때문에 올 초부터 계속 사모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금리 인상기에는 비용 부담이 아무래도 늘어나기 때문에 리츠에도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겠죠? 보시나요? 네, 근데 이건 정해진 보통 리츠는 그 기초자산의 건물이에요. 네. 건물을 임대해주고 뭐 이런 그 프로그래밍이 다 짜져 있죠. 그래서 정해진 임대료를 받는 성향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부동산 하실 분은 네. 리츠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동산 사고 싶으신 분들은. 네. 부동산 사고 싶다면 리츠도 네. 괜찮아요. 네, 금리가 5%, 6%, 7%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찾으셔서 부동산 대신으로 투자하시는 거 이런 거는 뭐 리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네네. 가격이 안 떨어졌으면 하지 말라 그랬을 텐데 네, 그러니까 결국 리츠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지금 리츠 환산 배당 수익률을 보시고 예를 들어 배당 수익률 6% 정도면 괜찮다.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괜찮다 하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마지막으로 앞서서 굉장히 열심히 말씀 주셨던 채권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채권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금융권에서 팔았으니까 네. 좀 일찍 팔았죠. 10월 달부터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 투자가. 10월부터요? 네, 왜냐하면 그때 한국의 금통이 지나고 나면 충분히 반영이 다 될 것 같거든요. 올해 연말까지의 금리가 채권 시장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1년짜리 이상을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기채 투자. 지금 계속 장기채를 사라고 하는데 네. 제가 올해 상반기 6월 달부터 굉장히 열심히 팔았어요. 이거는 장기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죠? 금리가 더 올라가니까. 채권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쫙 막대기를 잡고 채권의 가격이 오르면 금리가 떨어지는 거고 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인체를 보면 10% 할인체는 10,000원짜리가 9,000원, 5%는 9,5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장기채를 하면 옛날 금리를 갖고 오래 끌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올해 뭐 중반쯤에까지는 연초부터 그랬지만 아니다. 채권을 여러분들한테 팔라고 사람들이 올 건데 아니다 했고, 근데 이제는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괜찮아지는데 아마 10월 달부터는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장기물을 하셔도 1년 이상의 장기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5% 이상 상품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5% 이상? 네, 1년 이상짜리 상품, 5% 이상 상품들이 꽤 많을 것이기 때문에 네. 채권 투자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달러는 더 오를까요? 어떻게 달러에 지금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 이 정도 가격이면 달러가 비싼 거죠. 저는 비싸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서 그 모두에서도 달러는 이렇게 결정될 거예요 라고 이제 유럽과 일본 등등 얘기를 드려서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뭐 1,400원 이상도 올라갈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선물 투자라든가 네. 달러 투자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저는 권해드려요. 이자가 없잖아요. 방향성만 잡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약간 그렇죠. 투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주식도 기업인데 기업은 저한테 리턴을 해줄 수 있잖아요. 배당이나 이런 걸로. 채권도 이자가 있잖아요. 네. 그런 자산을 투자해야지 이 방향성으로 내가 맞추겠다는 투자인데 못 맞춰요. 잘 안 맞습니다. 그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거는. 예, 물론 해지는 해야죠. 네. 해지. 예를 들어 내가 수출입을 한다. 그래서 달러가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뭐 선물 사두고. 저 달러를 사두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당연히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개인 투자로 투자로 이제 달러가 더 올라갈 거야 이러면 보통은 고점 잡아요. 우리가 카카오 고점 안 잡았습니까?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고점 안 잡았고 현대차 고점 안 잡았나요? 다 고점 잡았죠. 좋아 보일 땐 고점이에요. 내가 좋아 보이면 고점이니까 그렇게 해서 맞춰서 투자하려고 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곽상준 지점장님 모시고 증시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음에 저희 또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